싱싱한 굴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입니다. 전국 굴 생산량의 70%가 바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는데요. 찬바람 부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선한 굴들이 매일 생산되고 있습니다. 굴 공장의 하루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PD로그 첫 출근,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힐 각오로 임해보는데요. 연출 경력 12년 차인 제게 촬영 현장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업과 사람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매력이라 생각해왔는데요. 이번 현장에선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분들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지금 한 3시 48분, 4시가 좀 되기 전에 이른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매일 식탁에서 먹던 신선한 굴이 어떻게 식탁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이 구역의 고수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곳의 베테랑 김진열 사장님입니다. 좋은 경험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가운데서 잘못하면 혼도 나게 갑니다. 혼자 내시나요? 경제적인 손실을 비면 안 되고, 네. 예, 모든 걸 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불길한 제 앞날이 느껴졌는데요. 일단 고민은 뒤로 하고 전쟁터에 나갈 의복부터 챙겨봤습니다. 어디가? 여기 앞인가? 사장님, 여기 앞이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 이 로고 붙은 데가 앞이요? 장화를 신는 것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동작이 이리 늦어가지고 어디 썩었네. 전쟁터에 왔는데 어떤 군인이었든 난주문이라고 동작이 빨라야 적군 한 명이라도 빨리 물리치지. 사장님, 원래 옷이 이렇게 입기가 힘들으시고. 이렇게 땅을 입고, 이야, 이 어린이 옷 입히는 거하고 똑같네, 완전히. 자. 네, 감사합니다. 와, 입어 넘기는 하여튼 폼 나네. 폼 좀 나나요? 완전 폼 나네. 하여튼. 일만 잘하면 되겠네요, 이제. 예. 복장도 근사하게 갖췄겠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첫 업무는 바다로 나가 굴을 따는 일. 굴 양식 작업 바지선을 끌고 약 1시간을 달려야 양식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만 한 해 생산되는 굴들이 약 2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굴들이 미에 거대에서 겁는 해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출 다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먹어도 돼야 돼요. 물이 깨끗해서요? 네. 당일 작업해서 당일 식탁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오늘 작업에서 오늘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영하 8도의 차가운 날씨, 게다가 바닷바람까지 더해져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4월까지 매일 바쁘게 조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이곳에선 바닷물 속에 줄을 매달아 굴을 키우는 수화식 양식법을 사용합니다. 해류가 잘 통하고 퇴적물 오염이 적어 굴의 생장이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굴을 수확하기 위해선 먼저 굴이 매달린 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해조류나 불순물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해 컨베이어로 이동시키는데요. 줄에 묶인 굴은 낫을 이용해 재빨리 줄을 잘라줍니다. 분리된 굴들은 다시 한번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포장구역으로 이동하는데요. 거대한 망에 굴을 옮겨 담으면 수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철저한 분업화로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불 채취. 제게 주어진 업무는 불이 매달린 줄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일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칸에 맞춰서 그저 자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한 칸. 자. 바로 밑으로. 잘라. 컨베이어 벨트가 돌자 금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낫질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하나도 못 자르는 동안 베테랑은 순식간에 3개를 성공시킵니다. 안 돼요. 빨리 잘라야 돼요. 빨리요. 줄을 제때 자르지 못하면 굴이 엉켜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결국 지켜보던 사장님이 나섰는데요. 네. 아, 역시 손놀림이 다릅니다. 한 번에. 정확하고 빠르게 줄을 잘라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직 굴에만 집중했는데요.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컨테이너 벨트로 굴이 오니까 제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줄이 절단이 안 되면 이 공정 자체가 다 멈춰버리니까 저 때문에 이제 일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또 장비에 또 파손이나 또 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굴.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는데요. 한 시간이 넘자 손과 허리에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가 멈췄습니다. 혹시 저 때문일까요? 걸려가지고. 불이 걸려가지고. 원인은 제가 아닌 밧줄에 달라붙은 해초 때문이었는데요. 순간 심장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이게 몰이라고 하는 해초인데 이게 이렇게 어장에 붙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몇 배로 더 그래도 이 녀석들 덕분에 잠시 허리 펼 시간과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내 것만 낫을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낫이 안 들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아예 이런 거는 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줄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끊어야겠다. 그게 어렵네요. 오, 쉽지 않. 좀 빨리 갑니다. 빨리요 사장님? 지금도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느리다고요? 돈 잘리면 안 돼요. 물리고 잘라야 돼. 예상치 못하게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마치 낫질하는 로봇이 된 기분. 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인 걸까요? 너 진짜 좀 잘한다. 자세가 나네. 작업 3시간째.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두번 피니까 해 떴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작업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손이 힘이 안 들어가요. 이쪽 손이. 하도 이거 낫을 이렇게 하니까. 절반 남았대요. 절반이요? 아직 반도 못했대.
벌써 이건 반대나. 이건 반대나 하고 지금. 낯질 작업 5시간 만에 체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몰골도 말이 아닌데요. 새벽부터 고생하고 나니 집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낯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끊어지나 해서 줄 봤더니 이게 줄이 이게 이렇게 생겼네요. 낯질이 어려운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물망에 불을 담는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씩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굴이 이렇게 더 넓게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망이 넓어져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럼 여기 당기고 이쪽도 당기고 내 면을 다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씩 당겨주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계속 쌓이면서.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네, 밀어주고. 낯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세례에 멈추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물을 당겨야 하는 중노동 중에도 중노동. 금세 전신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하시다가 포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시다가 마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하시는 거 보고 피디님 월급이 얼마쯤 되실까? 저런 분이면 충분히 써도 괜찮아. 네,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좀 끈기가 있으신 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마무리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조업을 위해 바닥 구석구석 깨끗이 치워야 하는데요. 불 하나를 건져 올리는 과정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끝났어. 장갑? 그런데요, 이거.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8년. 8년? 예. 가족들 안 보고 싶어요? 옛날에 1년마다 휴가 갔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어디 있어요? 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 있어요? 네. 보고 싶겠다. 그래요. 예? 그래요. 영상통화 많이 해요, 영상통화. 그래. 안 하면 뭐라 한대. 머나먼 타국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가 맛있는 굴을 식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수확한 굴의 양만 약 20여 톤. 사장님과 아드님 그리고 선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오늘도 바다의 선물을 무사히 건져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새벽 3시부터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부터 아침 식사 중이셨는데요. 장갑 벗고. 고된 하루를 버티기 위해선 잘 먹어둬야 합니다. 아침을 매일 이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사장님에겐 이것이 45년간 반복된 일상이라는데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많이 자면 4시간, 3시간. 하루에 4시간, 3시간씩요? 그럼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한 45년 됐어요.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18살 때부터. 진짜 오래 하셨네요.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된 김진열 사장님은 16살 때부터 불공장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는데요. 오직 성실함 하나로 45년간을 쉬지 않고 일해
이제는 제법 큰 규모의 굴 양식장까지 운영 중입니다. 사장님에게 굴은 생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예 노는 걸 몰랐어요든요. 노는 게 뭔지, 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쉬면은 안 되는 거죠. 나가 하루 쉬면은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되니까.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식구들이 앉아서 먹는 음식 식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입고 다니는 의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면은 아버지랑 같이 나가면은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듯이 말을 하시거든요. 엄청 이제 목소리도 커지시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새벽부터 공장 안에선 굴 껍데기에 줄을 끼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굴 껍데기 안에는 새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패가 댕긴다면 이게 종패예요. 이게 새끼야, 새끼. 이것이 바로 굴의 씨앗이라 불리는 종패인데요.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작은 굴 수십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종패에서 수십 개의 굴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할 일도 종패를 줄에 끼우는 일입니다. 특히 굴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매듭을 지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내년에 굶어 죽느냐 사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내년 사업이 달려 있는 거네요. 이거.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 제가 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똑같아. 우리나라 경제를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화벌이를 하잖아요. 생꿀이. 그렇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굴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빛의 속도로 줄을 깨는 어머님들. 그렇게 잘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왜 어려운 걸까요? 구멍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가격 일단 보려면 200줄은 끼야 될까요? 몇 개요? 200줄? 이거 200개가 아니고 200줄이요? 요거 이게 한 줄이야. 그래갖고 마누라 니 살리겠나? 마누라 먹이 살려면 열심히 해야 왼손잡이네. 에? 왼손잡이라. 아니, 오른손잡인데요? 오른손이 끼야지. 이렇게 끼야지.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나? 이게, 잠깐만, 헷갈리네. 이게 이렇게 놓지 말아야 했잖아. 금방. 놓지 말고 쭉 당겨서. 또 줄 왼손까지 잡는다 봐라. 아, 이렇게. 줄 오른손 잡으라 해도. 네, 이렇게. 이러니까 이런 장면을 갖다가 무죄불능이라 그래. 자꾸 오른손 잡으라고 한 10번 했을 거야. 네네, 지금. 돼서 그냥.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끼고 이거 한 개 더 끼고. 하나 더 끼고. 또 봐라, 오른손 잡으라 해도 줄을 또 왼손 잡는다. 왼손 잡고, 왼손 잡고. 10초도 안 돼서 또 틀리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은. 딱 우리 피디님은 딱 와서 보니까요. 동작도 빠르고 누가 봐도 여자들이 볼 때는요 성인 것도 미남이고. 근데 막상 쉽게 보니까 잘하는 건데 있던데 못하는 것도 있대요. 우리 피디님은 굴을 매일 많이 먹게 되면은 내가 한 2, 3일 동안 같이 보니까 좀 잘 잊어버려. 금방쯤 하는 것들. 위기에 처한 제게 반가운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따님인데요. 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이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체로 해요. 이거 제가 지금 약간 그 황새 따라가다가 다랑이가 쳐다는 것 네,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하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자, 이번엔 희망을 갖고 따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봤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도 어려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4개를 껴볼게요. 네, 아니 안 돼요. 네, 지금 왜냐면 네. 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그저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모두가 저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옆자리 어머님마저 지켜보다 결국 비법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네. 네.
이렇게 땡기면 손이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딱 보여. 근데 이를 어쩌죠? 듣고 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떼목에 그냥 놀러 가서 엄마들 하는 거 보고 그냥 했지 누가 가르쳐줘서 안 했지. 안 그래도 이게 어려운데, 처음 해봐서 어려운데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따님도 따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옆에 계신 이제 베테랑 또 다른 아주머니도 알려주시는데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머릿속에서 그 정보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한 세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듭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작업 12시간 만에 완성된 종패들. 이제 가까운 바다에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종패들이 혹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단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제가 한 거 한 줄도 요 안에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왜 매듭이 좀 엉성한 거 보니까. 심으러 가니까 좀 신기하고 내년에 이제 다 제대로 자라면 굴이 되니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새끼 굴들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닷물 속에 넣는데요. 수화식 굴양식은 어떠한 약품이나 사료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방식으로 길러냅니다. 굴은 바닷속에 있는 이제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마리 양식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는 이제 그 새끼 굴을 바다에 넣어 놓을 뿐이고 농사 같은 거죠, 그 말해서.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조류가 적당히 흐르는 얕은 수심에서 성장한 굴들은 4월쯤에는 깊은 바다로 옮겨 심게 되는데요. 최근엔 수온 상승으로 굴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어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굴 공장으로 돌아오자 마지막 업무가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작업대를 깨끗이 치우고 수확한 굴들을 차례로 작업대 위에 산처럼 쌓아 올립니다. 덩어리로 뭉쳐있는 굴들은 갈고리로 두들겨 하나하나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 아까 전에 굴 바다에서 가지고 온 것들 이제 이모님들이 이거 굴을 이제 다 따실 건데 그 굴을 따기 편하게 만드는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서 자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로 깨가지고 좀 내일 작업하시기 편하게. 이제 내일이면 통영 어머님들의 숙련된 솜씨에 의해 뽀얀 속살을 드러낸 굴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바다가 준 선물을 얻기 위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손길과 노력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신선한 생굴을 수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모님들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굴껍데기와 속살을 분리하는 박신 작업. 탱글한 속살은 다치지 않게 껍데기만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박신한 굴의 무게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 그러면 박신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생긴 게 맛있는 굴이에요? 싱싱한 굴이에요? 굴이 네. 이렇게 딱 보면죠. 네. 까만 테두리에다가 하얀 우유빛이 나는 거거든요. 아, 까만 테두리에 하얀 우유빛. 네, 하얀 우유빛이 나고 그다음에 굴이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만져봤을 때 탄력이 네, 있고. 눈을 봐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아.
그렇지 않아도 갓 수확한 싱싱한 굴맛이 궁금했는데 직접 먹여주시더라고요. 맛있죠? 안 비리네요. 안 비리죠? 네. 예. 잠깐, 굴을 사실 때는 포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저 그러면 박신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가 뒤라. 이게 어디가 뒤. 여기가 뒤예요? 예, 이게 입 앞이라. 아 네. 칼을 위로 보고 해요, 위로 보고. 눈을 잘라야 돼, 눈이 있어요? 예. 관자, 여기 있잖아요. 아 그걸 눈이라고 불러요? 눈이라고 그러죠. 저한텐 용어부터 생소했는데요. 일단 윗껍데기를 잘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의 눈이라고 불리는 관자 부위로 칼을 넣어 벌린 다음 생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탐스럽게 떼어야 합니다. 여기를. 그런데 굴칼이 껍데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입을 꾹 다물어 버린 굴. 힘만으로는 잘 안 되는데요. 이번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입을 닫았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열려 있는데, 네. 근데니까 쫙 놀라서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지. 예.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입을 닫아버리니 박신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방에 팍 빨리 잘라야 돼. 한 방에 팍. 그래서 속도와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인데요. 이번엔 성공했나 싶었는데 여러 차례 들쑤신 탓에 속살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와는 달리 베테랑 이모님들의 솜씨는 굴의 모양부터가 다른데요. 흐트러짐 없는 속살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부모님 이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예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가 위예요? 아 이모님을 따라 저도 다시 도전해봤는데요. 이번엔 모양이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모님들의 작업 속도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1초에 한 개씩.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돈을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지, 키로에 얼마씩. 키로에 얼마씩? 예. 그럼 키로에 한 얼마 정도예요, 사장님? 키로에 지금은 한 1,500원. 2,500원이요? 예. 그럼 저 오늘 굴 깐 만큼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많이 까면 많이 드리죠. 얼마 깔지가 하여튼 쉽지 않을걸.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한 70대 가까이 될 거예요. 70대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도 하루에 한 60kg씩 가. 이모님들이 쌓아온 시간의 힘과 겨룰 순 없지만 저도 일당을 벌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어 봤습니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열린 일자리. 게다가 일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이 따르는 점은 굴 박신장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작업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습니다. 허리 아파. 이모님은 허리 안 아파요, 이모님? 예? 허리 안 아파요? 허리는 안 아픕니다. 왜 허리가 아예 하는가 봐. 허리가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허리가 아파요. 어머님은 이거 몇 년 하셨는데요? 나 몇 년 안 됐다. 근데도 이렇게 손이 빨라요? 30년. 30년이요? 40년 세. 재미난 아닙니까? 일할 게 없지 뭐. 같이 부부끼리 하겠지요. 얼마나 재미납니까? 일할 곳이 있으니까 좋지. 지금 전부 다 일이 없어갖고 노는 사람이 많아. 하지만 매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셨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먹고 약인데 나가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참 건강했는데 다리 수술하고 이리 손 수술 됐거든. 그래는 몸은 다 망가졌다. 이게 했다 이게. 손이 변형될 정도로 일을 하신 이모님. 이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게 떼고 세 군데. 또 마지막이다. 왜 아프지? 간절. 이거는 왜 아파요? 간절이 와가지고 또 마지막이다 갔다. 몸을 아끼지 않는 이모님들 덕에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사람들 그래 이게 나 홍인 경기도 어느 정도 나갔잖아 지금이. 그 감이 살갑다 그냥.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길 사주고. 이 모든 것이 굴이 있어 가능한 일일 텐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통영 사람들의 부지런함이 만나 최고의 통영굴이 탄생했습니다. 바구니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몸은 고단하지만 즐거움이 쌓인다는 이모님들. 차곡차곡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경매 전까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해서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제 작업 속도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요. 그 순간 사장님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버리면 안 돼 이거. 아, 이거 다시 이따가 주는 거 봐봐. 이거 재활용이네 재활용. 아 이거 이거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돈인데. 아, 이것도 다 돈이에요, 사장님? 그렇지 재활용하고 봐라. 버틴만하면 다 이렇게 아, 주워야지. 그러고 보니 이모님들은 작업대 아래 바구니에 불량 껍데기를 모아두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굴 껍데기를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굴 껍데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이게 이제 구멍이 안 뚫린 밑에 거는 10원.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나서 여기 이제 이제 새끼들을 다 붙여놓으면 이제 그게 100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래 껍데기는 굴 새끼를 붙이는 종폐용으로 이용한다는데요. 1년간 자연에서 잘 건조시키고 소독시킨 후 사용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윗껍데기는 잘 분쇄해 시멘트 대용이나 비료와 사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식사하세요. 즐거운 점심시간.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인데요. 고된 일 뒤에 먹는 한 끼. 그 맛은 어떨까요? 밥이 끓는 것도 아이가. 좋아요? 밥이 맛. 집에지 뭐 머리 띵해서 밥도 안 먹게. 일하고 뭐 얼마나 맛있는데. 아신밥에다. 통영 매지. 여럿이 먹기는 맛있어. 집에서는 이리 못 먹어. 집에서 훔쳐서 밥 먹으니까 밥맛 없잖아. 여기 와서 먹으면 여럿이 먹으니까 맛이 있어 맛. 그런데 식사를 서둘러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만 해주세요. 소화도 10분?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예? 소화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드시고 가세요? 빨리 일로 와보라 이래가. 이모님들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깐 굴만 하루 2톤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는데요. 통영에만 이런 굴 박신장이 200여 곳이나 됩니다. 굴 산업은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인 셈이죠. 박신 작업 12시간. 산더미 같던 굴들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 역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한 바구니 가득 굴을 얻었는데요. 허리와 손목 통증을 이겨내고 작업을 마친 이 순간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게를 측정할 시간. 이모님들은 얼마나 보셨을까요? 제 앞에 있는 이모님은 72kg이나 하셨네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거 넣다 놓으면 될까요? 네. 돌려서 부으면 될까요? 이렇게 가죠. 네. 네. 고객님, 10kg 넘겼어요. 오늘 10kg 넘긴 거예요? 그럼 많이 한 건가요? 그리고 처음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오늘 한 어느 정도, 일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0.5kg니까 3만 원 정도라 28,000원이래요. 지금 시세로 왜 28,000원에 깎아 장갑 하나 하고 이제 뭐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러 이제 뭐 가지고 가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망했습니다. 12시간 일해가지고 27,000원 벌었으니까 최저시급을 못 맞춘 거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노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전달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일해서 즐겁다, 나오는 게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좋다고 느껴졌어요.